불장인데 왜 이렇게 되돌림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면 불장이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빠르게 비트코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점을 보기에 앞서서 캔들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제 캔들이 출현을 했을 때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되돌림 또는 횡보가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과거 비트코인을 보면 꾸준히 나왔던 패턴인데요. 이것도 좋은 꿀팁이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추후 추세가 나올 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3번 이후에 되돌림을 볼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횡보로 치고 한 추세로 본다면 3, 4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뭐 이것까지 끼면 5번, 여기도 한 5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박스권을 하나로 통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한 3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 또는 여기까지 낀다면 5번. 여기도 한 5번 정도 볼 수 있고, 여기도 이 추세를 뺀다면 5번이고, 낀다면 5번 이상으로 불장 랠리가 이어졌다고 볼 텐데, 여기도 5번, 5번, 여기도 3번에서 5번. 이런 식으로 과거를 쭉 보시면 캔들이 보통 이어질 때에는 한 추세를 줄 때는 3번에서 5번 이후에는 횡보나 되돌림, 조정이 주로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 근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 정도의 연속적인 추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과열된 상태예요, 차트가. 지표도 마찬가지이고 펀딩비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과열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주면서 지표와 따르한 이제 과열된 상태를 시키고 가는 그러한 이제 기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편 같은 경우도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출발하기 위해서 길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어떻게 보았고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또 차트를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캔들이 출현하고서부터는 웬만해서는 롱은 길게는 안 들어가려고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최고점에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두 번째 캔들이 어떤 캔들 형태가 나왔죠? 그렇죠. 도지 캔들을 깨버리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인데요. 나는 지금 상방으로 갈 힘보다는 조정 되돌림을 줄 가능성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캔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고점에서의 장악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도지가 나오고 그 도지 캔들을 깨는 장악이 나온 후에는 되돌림을 주고 가더라도 갔던 모습이 과거에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캔들이 출현했을 때는 저는 이제 디스코드방과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는 여기선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을 잡더라도 빠르게 익절하면서 숏 해칭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매매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시간 봉도 꽤나 큰 이제 중요한 이제 추세 방향을 보여줬는데 그건 무엇이냐? 되돌림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 강의에 이제 좀 있는데 되돌림을 보시면 항상 이제 우리는 변곡점을 잘 봐야 돼요. 변곡점을 지지 저항을 잘 해주었는지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변곡점이 여기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매물대를 시켜주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세력이 만든 지지 구간이에요. 그런데 세력이 만든 지지 구간을 깼다는 것은 세력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박스권이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인데 이 매물대 아래에서 몸통이 마감한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려오는 저항 구간을 봐볼까요? 저항 구간은 여기가 있죠? 저항 구간 똑같아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저항 구간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몸통을 아래에서 지켜줬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된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방으로는 깨졌는데 상방으로는 깨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치를 채면서 하방으로 흐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에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변곡점이 있었네요. 그렇죠? 몸통이 있었고 꼬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통을 지켜준 모습이죠. 만약에 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위에서 마감했더라도 똑같이 해석이 된다 이거죠. 뭐 더 과거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몸통이 있었네요. 그렇죠? 되돌림의 몸통 자리와 꼬리 자리. 여기를 어떻게 지지 저항을 시켜주었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쭉 이제 꾸준하게 돌아가 보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구간도 보시면 지켜주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결국에는 깨졌고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되돌림을 주었다. 오히려 반대로 고점은 되돌림을 아까랑 지금랑 비슷한 상황이죠. 뚫지 못했고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깬 것보다는 저점을 먼저 깨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깬 모습이 여기에요. 그렇죠? 몸통을 여기서 깬 다음에는 고점을 돌파하러 한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추세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이 나오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2024년도 3월부터 고점을 한번 찍고 어디까지였죠? 이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거의 6개월 이상 240일이니까 7개월, 8개월 정도네요. 8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이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었던 두배 값이에요. 오케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죠. 이렇게 박스를 횡보를 하고 나서 돌파를 한 다음에 두배 값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어느 자리와 동일하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박스권 있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이 존재하면 이러한 박스권의 두배 값은 항상 지지 저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 역할을 해준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패턴으로 읽었을 때는 커프핸드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피보나치가 결국에는 지지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권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커프핸드 패턴 또는 이제 뭐 헤드앤숄더 패턴 또한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진행이 되었고 이 박스권에 대한 두배 값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저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잘 지켜보시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만 봐도 되고 명확하게 박스권이 아닌 패턴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패턴에 대한 피부 값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면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롱과 숏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매를 했어요. 둘 다. 좋은 자리에서는 롱,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는 숏.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이어볼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두 개의 저점을 이어보면 하나의 추세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 라인과 매물대를 봐봅시다. 매물대가 어느 매물대냐? 바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계속 꾸준히 저항 역할을 해주었지만 돌파하고 나니 추세가 이어졌던 매물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에서 지켜준 것을 보고 이 구간이 중요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 저항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관점도 쭉 나갔었죠. 전 고점 매물대에서 지지 저항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질 경우에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세선과 지지 저항 매물대가 깨졌을 때는 이제는 여기가 꾸준히 저항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계속 저항이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일봉 또한 마감을 풀 음봉을 했기 때문에 롱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롱을 더 이상 매매를 안 할 계획입니다. 오르면 선물은 자연스레 수익이 날 거지만 이제 현물과 롱까지 같이 손실을 볼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숏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숏을 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숏 위주로 매매할 것을 추천드렸죠. 그 다음에는 차트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이 구간이 최고점 숏 타점이 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파악해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 매물대, 지지 저항을 보시고 큰 자리에서는 일봉을 마감을 보니 풀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 이러면 지금 바로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올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 또한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차트를 분석하게 되다 보면 도움이 조금 더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세 라인에서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오렌지 라인까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 오렌지 라인은 이제 21년도 고점을 이은 추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 아마도 되돌림의 단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 구간도 지켜줬던 자리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도 롱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적 역할을 해줄 경우 여기서는 받아먹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점을 갱신을 하고 다음 일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지 상방이 가겠죠. 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 일봉 마감을 어떻게 해줄지에 따라 이 구간이 변곡점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볼 생각이며, 만약에 여기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 경우 바로 깨질 상황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숏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매물대에서 이제 1차적인 입자를 가져갈 생각이고요. 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구간 도달했었을 때 볼 생각인데, 이 구간이 롱을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먹고 숏으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더 매집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거는 이제 주봉을 보시면 되는데, 주봉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구간이 주봉 캔들의 마지노선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매물대는 이 저항 구간을 캔들 지지 구간을 깨고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또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러한 구간이죠. 여기 저항 매물대 이런 구간은 다시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갈 롱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불장인데 왜 이렇게 되돌림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면 불장이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과거를 봐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힘들 때는 과거를 보세요. 자, 과거에는 어떠한 캔들 형태를 보여주었느냐? 자,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추세가 쭉 이어진 다음에 연속으로 4번이나 어떻게 되었죠? 추세가 캔들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되돌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3번 다음에 네 번째 나온 되돌림은 결국에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말아 올린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온 되돌림은 이 결국에는 지지권을 깬 모습이에요. 깼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여기서 마감을 했겠죠? 마감을 하였지만 꼬리를 만들고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전 저점을 깬 모습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소파동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냐면, 자, 마감을 하였지만 지지권을 깼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저점을 깬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롱을 보고 추가적으로 하방 이후에 다시 상승을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고점으로 다시 가기 전에 어떠한 힌트를 볼 수가 있었느냐? 바로 저점에서의 캔들이 양봉으로 터졌을 때 우리가 저점이라는 거를 이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였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져야 됩니다. 매물대든 추세 라인이든 피보나치 값이든 캔들이든. 그래서 변곡점 구간이 될 만한 구간에서 중요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이 조금 깊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되돌림이 30% 정도 줬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30%를 줄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제가 보는 자리는 12%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은 과거와 좀 다른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30%까지 준다면 되돌림이 굉장히 있겠죠? 여기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박스권의 매물대까지도 되돌림을 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추세 라인까지 리테스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깨지면 그때 아마도 보더라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번 되돌림 잘 헤쳐나가시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면 그때는 알트도 다시 순환 펌핑을 하면서 수익이 꽤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알트를 담았는데 심지어 여기서 담은 알트들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물과 선물이 공존하는 계정이 있고 현물만 있는 계정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림을 깊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샀던 구간이 일봉으로 봤었을 때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저점부터 매집은 계속했지만 이곳에서 산 알트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산 알트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산 거기 때문에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괜찮은 알트 저점에서 아직 많이 안 오르고 매집을 많이 한 알트들 위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